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시간의 강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특별한 사랑 노래 하나를 만나볼까 합니다. 무려 고려시들에 불렸던 노래인데 그 애틋한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깊은 울림을 주거든요. 바로 고려가요 동동입니다. 저와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동동을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이 노래가 도대체 어떤 노래인지 기본 특징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 속의 주인공을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 그 감정의 파도를 함께 타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싹 정리하고 이 노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동동과의 첫 만남입니다. 동동이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우리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작품이니까 그 핵심 특징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바로 원령체라는 형식이에요. 원령체, 말이 조금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시로 만든 달력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1월에는 무슨 일이 있고 2월에는 어떤 마음이고 이렇게 달의 순서대로 이야기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잘 따라가는 게 감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동동은 고려가요의 특징도 아주 잘 보여줘요. 고려가요가 원래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였잖아요. 그래서 리듬이 아주 경쾌해요. 세 마디로 딱딱 끊어 읽는 삼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도 여러 연으로 나뉘어 있죠. 그리고 노래마다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바로 후렴구. 여기서는 아으동동다리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동동하고 울리는 북소리를 흉내낸 소리라고 해요. 재미있죠? 그런데 이 노래 시작부터 좀 이상해요. 첫 부분은 뒤에 나올 애절한 사랑 이야기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갑자기 덕과 복을 바칩니다 하면서 되게 격식 있게 송축을 해요. 아마 원래는 없던 부분인데 민간에서 부르던 노래가 궁중으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덧붙여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사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과는 살짝 떼어놓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한 해의 시작, 1월부터 3월까지는 어떨까요? 임을 향한 존경과 찬양,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화자의 쓸쓸한 외로움이 함께 드러납니다. 1월, 새해가 밝았는데 화자는 혼자예요. 저기 냇물 좀 보세요. 꽁꽁 얼었다가 또 스르르 녹았다가 생동감이 넘치죠? 그런데 나는 어때요? 아무 변화 없이 그저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자연물이랑 내 처지를 비교해서 감정을 더 깊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하죠? 맞아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변화하는 냇물과 변함없이 외로운 나를 대조시켜서 고독함을 극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2월이 됐어요. 연등절 밤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밤하늘에 등불이 쫙 깔려 있는데 화자는 그중에 가장 높고 환한 등불을 보면서 아, 저게 바로 내님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임야말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처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라고 극찬하고 있는 거죠. 3월에도 임에 대한 찬양은 계속됩니다. 늦봄, 산에 활짝 핀 저 진달래꽃을 보면서 우리 임은 저 꽃처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분이라고 노래해요. 이렇게 연초에는 임을 거의 완벽한 존재, 우러러보는 대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서 시의 분위기도 확 바뀝니다. 마냥 존경하고 찬양하기만 했던 마음속에 서운함과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해요. 4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감정의 전환점이거든요. 봄이 오니까 꾀꼬리는 작년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녹사님, 여기서 임을 이렇게 부르는데 왜 우리 임은 예정을 다 잊고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처음으로 임에 대한 안타까움과 희미한 원망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6월이 되면 그 슬픔이 정말 절절해져요. 화자가 자신을 벼랑해버린 빛 같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유두일이라는 날에 머리를 감고 나쁜 기운을 쫓는다면서 쓰던 빛을 벼랑에 버리는 풍속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임에게 한번 쓰이고 쓸모없어져 버려진 존재라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비유 아닙니까? 명절은 다 같이 즐거워야 하는데 화자한테는 오히려 외로움이 더 커지는 시간이에요. 7월 백종일에는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제발 임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을 빌고요. 8월 한가위, 즉 추석에는 임이 내 곁에 있어야 진짜 명절이지 하면서 슬퍼해요.
이미 없으니까 축제의 기쁨마저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이제 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아있던 희미한 희망마저 사라지고 화자는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10월에는 또다시 자신을 버려진 존재에 빗대어 이번엔 꺾여서 버려진 보리수나무 가지래요. 한번 꺾이면 아무도 다시 쳐다보지 않는 그 나뭇가지가 꼭 자기 신세 같다고 한탄하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12월, 이 시의 마지막이자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임을 위해서 밥상을 정성껏 차리고 젓가락 한 벌을 딱 놨어요. 오직 임만을 위한 젓가락이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원하지도 않았던 다른 손님이 불쑥 나타나서 그 젓가락을 치가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내 운명이 사랑하는 임과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전혀 원치 않던 다른 사람과 맺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이별 노래가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비극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결말이죠. 자,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화자의 1년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작품에 나왔던 핵심적인 상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봤어요. 임은 등불이나 진달래꽃처럼 아주 긍정적이고 찬양의 대상으로 그려졌죠. 반면에 나, 즉 화자는 버려진 빛, 꺾인 나뭇가지, 엉뚱한 사람이 가져간 젓가락처럼 버림받고 운명에 엇갈린 비극적 대상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냇물이나 꾀꼬리 같은 자연물은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면서 그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드는 역할을 했고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잘 들었는지 간단한 질문으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 속에서 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대조를 이루면서 그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었던 자연물 두 가지 뭐였죠? 좋아요. 다음 두 번째 질문. 화자가 자기 자신을 빗대어 표현했던 사물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고 그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칠 텐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노래, 1000년 가까이 된 아주 오래된 노래잖아요. 그런데도 왜 지금 우리가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공감이 될까요? 1000년 전 사람의 사랑, 그리움, 이별의 감정이 오늘날 우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